레벨 16 선행이들 안녕? 오늘은 원의 둘레와 넓이에 대해서 알려줄게. 원을 알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 그래 맞아, 파이야. 다른 말로 원주율이라고 하지. 원주율은 원의 지름과 둘레의 비율을 말하는데 힘들게도 이 비율이 완벽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무리수여서 어떻게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파이라는 문자를 원주율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거야. 그럼 둘레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간단해. 원의 지름에 파이만 붙이면 원의 둘레를 말하는 거야. 근데 교과서에는 공식이 써있잖아? 개념만 잘 생각하면 돼.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표기하고 지름에 파이만 붙이면 되니까 반지름을 2배해서 파이를 붙이면 돼. 어렵지 않지? 그럼 이번에는 원의 넓이를 구해보자. 원을 중심을 기준으로 최대한 작게 잘라보자. 어느 정도냐고? 부채꼴의 둥근 면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조각들의 반을 반대로 꽂아보자. 어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지? 뭐, 벌써 이해갔다고? 역시 너희들은 천재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세로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이고 가로 길이는 반을 뒤집어서 끼웠으니까 둘레 길이의 반을 곱하면 되겠지? 원 둘레의 반에 반지름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2파이r의 반이니까 파이r을 곱해주면 돼.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 되는 거야. 어때 완전 쉽지? 너도 이제 원의 둘레와 넓이 구할 수 있어. 레벨 17 선행이들아 안녕. 오늘은 부채꼴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채꼴은 원에서 2개의 반지름과 하나의 호로 둘러싸인 영역을 말하고 생긴 모양이 부채 모양이라서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야. 부채꼴에서 반지름 2개를 뺀 곡선을 호라고 하고 호의 끝점 2개를 이은 선을 현이라고 해. 어렵지 않지? 그럼 이제 호의 길이와 부채꼴 넓이를 구해보자. 호의 길이는 지름과 부채꼴 각도만 알면 구할 수 있어. 그래 맞아. 원의 둘레를 구하고 원은 360도니까 각도의 비율만큼 대입해주면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지름이 1cm인 원의 둘레는 1파이가 되겠지? 그럼 반원 모양의 부채꼴 호 길이는 2분의 1파이가 되고 각이 90도인 부채꼴 호의 길이는 4분의 1파이가 되는 거야. 어때 너무 쉽지? 그럼 바로 부채꼴 넓이를 구해보자. 이것도 원의 넓이에서 부채꼴 각의 비율을 대입해주면 돼.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럼 바로 적용해보자. 반지름이 2인 원의 넓이는 2의 제곱 곱하기 파이니까 4파이가 되고 반원 모양의 부채꼴의 넓이는 2파이가 되고 각도가 90도인 부채꼴의 넓이는 1파이가 돼. 어때 너무 쉽지? 그리고 부채꼴의 각을 알지 못해도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원의 넓이는 원 둘레의 반에 반지름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호의 길이는 이미 각도가 반영되어서 나온 길이기 때문에 원 둘레 대신에 호의 길이를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 호의 길이에 반해 반지름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어때 완전 쉽지? 너도 이제 부채꼴 잘 알고 있어. 레벨 18 선행이들 안녕. 오늘은 기둥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둥은 윗면부터 아랫면까지의 수평 단면이 같은 입체도형을 말해.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원이면 원기둥이 되는 거야. 그럼 기둥의 겉넓이 구하는 법을 알려줄게. 겉넓이를 구할 때 기둥의 옆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면 편하게 구할 수 있어. 기둥의 옆면은 밑면이 어떤 모양이든 펼치면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 맞아. 가로 길이와 높이를 알면 기둥 옆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그럼 기둥의 가로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지가 중요하잖아? 기둥의 가로 길이는 밑면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밑면의 둘레와 같아. 완전 쉽지? 그럼 기둥의 겉넓이는 윗면, 밑면, 옆면인데 윗면과 밑면이 같으니까 밑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이 되는 거야. 그리고 기둥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 완전 쉽지? 너도 이제 기둥 겉넓이와 부피 구할 수 있어. 레벨 19 선행이들 안녕? 오늘은 뿔의 정의와 겉넓이에 대해 알아보자. 뿔은 밑면은 면이고 위는 꼭지점으로 된 3차원 입체도형을 말해. 바닥이 삼각형이면 삼각뿔, 사각형이면 사각뿔, 원형이면 그래 맞아. 원뿔이야. 그럼 우리 뿔의 겉넓이를 구하는 법을 알아볼까? 뿔의 겉넓이를 구하는 건 기둥보다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절대 어렵지 않아. 잘 들어봐. 밑면의 넓이는 다 구할 수 있지? 문제는 옆면인데 밑면이 직선일 땐 옆면이 삼각형으로 원일 땐 부채꼴 형태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야. 삼각형은 구하기 쉬운데 문제는 부채꼴이잖아?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는 알 수 있지만 부채꼴의 각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까 넓이를 구하기 힘들잖아?
그래 맞아. 지난 시간에 각을 모를 땐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었지?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의 반이었잖아. 이제 옆넓이를 구했으니 밑면의 넓이와 더해주면 뿔의 겉넓이가 되는 거야. 어때? 완전 쉽지? 너도 이제 뿔의 겉넓이 구할 수 있어. 레벨 20. 선행이들아 안녕. 오늘은 뿔의 부피에 대해서 알려줄게. 뿔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부피를 계산하는 게 아주 어려운데 하지만 걱정 마. 완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 가로 세로 높이가 6cm인 정육면체가 보이지? 여기에 정육면체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대각선을 그어보자. 아주 잘했어. 정육면체에는 4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고 이 대각선들을 보니 모두 정육면체 중심점을 지나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이제부터 잘 봐. 이 대각선을 따라서 자르면 똑같은 사각뿔이 6개가 나오게 돼. 사각뿔의 모양을 보니까 가로와 세로는 6cm이고 높이는 중심을 지나는 점을 잘랐으니까 높이는 3cm인 사각뿔이야. 이 사각뿔 6개의 부피합은 정육면체의 합과 같은 거 알겠지? 이 사각뿔은 정육면체의 부피의 6분의 1이 되고 근데 사각뿔들의 높이가 3cm니까 정육면체의 높이를 3cm로 줄이면 사각기둥의 높이가 반으로 주니까 6개의 사각뿔도 반으로 줄겠지? 어때? 이제 완전 감았지? 그래 맞아. 사각뿔 부피는 같은 높이를 가진 사각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완전 쉽지? 계산 한번 해볼까? 가로 세로 높이가 6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216 세제곱cm가 되고 이걸 중심을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자르면 똑같은 사각뿔이 6개가 나오니까 하나의 사각뿔의 부피는 36 세제곱cm야. 이때 사각뿔의 높이는 3cm이니까 같은 높이의 사각기둥의 부피는 6 곱하기 6 곱하기 3하면 108세제곱미터니까 원뿔의 부피는 사각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돼. 어때 쉽지? 너도 이제 뿔의 부피 증명할 수 있어.